8. 치매의 신체적 증상들. 1. 치매 환자는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나요? 치매 환자의 사망은 치매가 직접적 원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치매로 인한 합병증인 감염, 영양결핍, 폐색전증 등이 치매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이 중 폐렴, 요로감염, 욕창성 궤양 등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 가장 흔합니다. 치매가 진행해 말기 단계가 되면 걷거나 손을 움직이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대소변을 가리는 등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신체 활동이 줄면서 몸이 허약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이로 인한 합병증이 잘 생깁니다. 즉, 삼키는 기능이 떨어지거나 가래를 뱉지 못해 폐렴에 잘 걸리고 오랫동안 누워있어 요로 감염과 욕창이 생깁니다. 삼킴 장애로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음식을 입에 물고 삼키지 않으려 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이와 같이 치매 말기에는 감염이나 영양 상태 불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2. 치매를 진단받으면 기대 여명이 얼마나 되나요?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의 기대 여명은 진단받은 후 짧게는 3년 정도에서 20년까지도 생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평균 약 10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한국의 자료에서도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점에서 평균 12년 6개월,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단을 받고 나서는 평균 9년 3개월이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진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어서 평균 수명이 좀 더 길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초기에는 약물 복용, 소지품 관리,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전제품 사용하기, 음식 준비하기 등의 도구적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가 선행되지만 시간이 흘러 증상이 심해지면 밥 먹기, 산책하기, 씻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가 동반되게 되고 이로 인해 보호자의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자신 돌보기에 문제가 생겨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도 삼키는 방법을 몰라 입안에 머금고만 있거나 삼킴 장애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거나 위생 관리의 장애로 각종 염증성 질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험 상황에 대한 인지 능력의 저하로 낙상으로 인한 가벼운 타박상에서부터 골절상이나 뇌출혈 등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입기도 하고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게 되어 점차로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기 진단과 환자의 개별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치료를 통해 뇌 기능의 퇴화를 지연시키고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연구 결과들의 축적으로 더 오랜 기간 여명을 연장하면서도 의미 있는 인지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3. 말기가 되면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다양한 원인으로 치매가 생기지만 모든 치매 종류의 말기에는 비슷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삼킴 곤란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할 때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입에 음식을 머금고만 있고 삼키지 않는 경우는 씹고 삼키는 운동 자체를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많이 씹지 않아도 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식단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음식을 삼킬 때 사레가 자주 들리는 것인데 이는 입과 식도 사이에서 음식을 넘기는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이므로 연화 곤란식으로 바꿔야 하고 삼킴 곤란이 반복이 되면 음식이 기도 쪽으로 넘어가서 폐렴이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코 위관을 삽입하거나 피부 경유 위초로술을 해서 영양 섭취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에서 영양실조와 탈수는 전신 상태의 악화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필요시 이러한 처치를 합니다. 둘째는 운동 기능의 저하로 인한 보행장애입니다. 뇌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될수록 치매 증상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근육의 조절이 안 되고 균형을 잡고 걷기가 힘들어져 보행이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잘 넘어지게 되어서 휠체어를 타게 되고 침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근육량에 소실이 생기게 되고 운동 기능은 더욱 저하됩니다. 오랜 기간 침상 생활을 하게 되면 팔과 다리 관절이 굳어서 뻣뻣해지는 구축이 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초기에 보행장애가 생기기 시작할 때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 침상 생활을 하는 환자의 경우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자세히 다룹니다. 4.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창은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돌출된 뼈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전해져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피부와 근육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전달되지 않아 세포가 죽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지내는 치매 환자들에서 욕창 발생률이 매우 높습니다. 욕창의 원인으로 전신적으로 불량한 영양 상태, 장기간의 와상 상태로 돌출된 뼈가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경우, 대소변 실금이 있는 경우, 배설물 등으로 인해 피부가 오염되거나 축축할 경우, 체위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등에서 잘 발생합니다. 욕창을 예방하려면 같은 자세로 인해 신체 부위를 장기간 압박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주 일어나 걷거나 활동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걷기 힘들거나 누워서만 지내는 경우 2~3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서 압박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를 최소화시켜줘야 합니다. 5. 폐렴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렴은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노인에서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퇴행성 치매에서는 원인과 상관없이 말기에 다다르면 음식을 씹고 삼키는 입 주위 근육, 혀 근육 및 인두 근육의 약화나 이를 조종하는 뇌 기능의 약화로 연화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음식물 복용 시 사례에 잘 걸리거나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도 기침을 잘 하지 못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구강 내 세균에 의한 폐렴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칫솔질을 잘 못하고 틀니나 충치, 치아 결손 등으로 구강 내 청결도가 떨어진 경우 해로운 세균에 노출될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음식이나 구강 내 물질이 기도로 넘어가서 생기는 폐렴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합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뇌졸중이 발생해서 입 주위 근육이 마비가 오면 치매 정도와 상관없이 흡인성 폐렴이 잘 생기고, 치매와 연관된 신경행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진정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서도 연화 기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킨슨병 치매도 초기부터 흡인성 폐렴 위험성이 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물과 같은 액체를 섭취할 때 사례가 잘 걸리거나 음식을 입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늘고 삼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위험 징후를 보이는 경우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화 장애가 경미할 때에는 딱딱하고 덩어리가 큰 음식은 피하고 삼키기 좋은 음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 검사나 비디오 연화 조형 검사, VFSS를 통해 연화 정도를 평가하고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시행합니다. 심하지 않을 경우 연화 보조식이나 음식을 끈적하게 만드는 음식 첨가제, 토로미업 등을 사용하거나
여나 재활치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심한 경우는 흔히 콧줄이라고 하는 코위관이나 장기간 콧줄을 사용해야 할 경우 뱃줄, 피부 경유 위초루술, PEG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구강청결에 신경을 써야 하고 치매 환자의 경우 흡인성 폐렴이 오더라도 본인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없으므로 원인 불명의 열, 처짐,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보인다면 빨리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여 흡인성 폐렴 외에 독감으로 인한 일반 폐렴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치매 환자에서 낙상과 보행장애가 생기나요? 전체 파킨슨병 환자의 약 30에서 40%에서 나타나는 파킨슨병 치매에서 안정시 떨림, 경축, 몸이 뻣뻣해짐, 운동 완만, 동작이 느려짐과 자세 불안정으로 인한 낙상이 다른 원인에 의한 치매 환자에서 보다 많습니다. 뇌졸중과 동반되는 혈관성 치매에서도 낙상의 위험이 큽니다. 그 외에도 치매가 진행하게 되면 인지 기능뿐 아니라 운동 기능도 저하되어 낙상 위험도 증가하지만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거나 본인의 기능 저하를 판단할 수 없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에서 나타나는 여러 신경행동 증상의 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항정신병 약물이나 항우울제, 항불안제에 의한 부작용과 관련된 낙상이나 보행장애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낙상과 보행장애는 인지기능 저하 및 운동 증상, 자세 이상, 균형장애 및 자율신경계 이상,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단독 또는 복합하여 발생하므로 재발을 막기 위해 각 환자에게 해당되는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외부 요인을 잘 조절해주면 낙상을 일부 예방할 수 있는데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이나 구조물을 치우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매 환자들에게는 꾸준한 운동으로 근력을 증진시키기, 적절한 식사와 염분, 물을 섭취하여 기립성 저혈압을 줄이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교육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7. 치매에서도 의식장애나 경련이 나타나나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의 원인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치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인 경우에는 초기에는 경련이 잘 나타나지 않고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말기라면 다른 신체적인 증상들, 보행장애, 파킨슨병 증상, 배뇨장애 등과 함께 경련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경우 말기 환자라도 의식장애가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환자의 인지장애가 심해서 의식 수준은 정상이지만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반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의식장애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진단받은 환자가 의식장애나 경련 증세를 보인다면 뇌의 다른 구조적인 이상, 뇌졸중이나 감염, 염증,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 뇌종양 등이 생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뇌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의 종류 중에서 레비소체 치매의 경우에는 질병의 초기부터 간헐적인 의식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이와 함께 환시나 파킨슨병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인해 2차적으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도 뇌 손상의 위치에 따라 경련 및 이에 동반되는 의식장애를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나 레비소체 치매 외에도 뇌의 구조적인 이상, 감염, 염증, 뇌종양, 크로츠벨트 야구병 등이 발생하여 2차적으로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경련이나 의식장애가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